자, 838번 봅시다. 자, 1차적인 확통 진도가 아마도 내가 좀 설명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오늘 한 바퀴가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확통 세 교재가 준비가 돼야 되고 책 제출이 가장 중요한 게 수요일입니다. 수요일날 책 제출해 주시고 못 오는 사람은 금요일에 제출하면 되고 개인 교재 하면서 새 교재 들어가면 돼. 이제 개인 진도 위주로 많이 할 거고 뭐 전체 설명할 거 있으면 내가 프린트 만들어서 조금씩 할 거야. 우리 예전에 심화 문제 조금씩 했잖아. 그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개인 교재 열심히 하세요. 개인 교재. 특히 모의고사 연습하는 사람들. 수2 끝나면 수1도 준다 그랬지. 그걸 1학기 때 돌려놔야 여름방학 때 고난도를 바로 들어가도 끄덕일 수 있어. 근데 2학기 때, 여름방학 때 내가 고난도를 들어가는데 시그마 K가 뭔지, 시그마 K를 계산한 법이 뭔지, 기본 공식을 몰라서 못 알아들으면 수업을 강의로 하는 게 더 힘들어져요. 수업을.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다시 몇 개만 봅시다. Z가 K, 절대값 Z가 K 이하일 확률이 100분의 알파 퍼센트다. 여기서 알파가 뭐다? 실외도다. 알파와 K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파가 커지면 K도 커진다. 알파가 작아지면 K도 작아진다까지 외워야 되고, 자, 요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실내 구간 x바 마이너스 K 루트 m분의 C구나. m x바 플러스 K 루트 m분의 C구나. 증명은 해줬지만 어쨌든 암기가 옵니다. 이걸 암기하는 게 진짜 포인트다. 증명은 까먹어도 내가 잔소리 안 해. 근데 공식 까먹으면 잔소리 해야 돼. 풀 수가 없어. 그 다음 실내 구간은 뭐? 길이. 여기 실내 구간이고 2번이 실내 구간인 거 알지? 믿을 수 있는 구간 m의 범위. 길이는 2k 루트 m분의 C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오차의 한계는 k 루트 m분의 C구나다. x바와 m의 차의 한계가 요거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 오차의 한계. 여기서 오차는 표본평균하고 모평균의 차이를 말하는 거지. 요걸 아는 상태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주인공은 얘다. 얘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뭐 2, 3, 4번의 시계 얘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 자, 그래서 실력원의 길이는 K가 커지면 길이 길어져. 시그마가 커져도 길이 길어져. 하지만 N이 커지면 길이가 짧아진다. 그리고 K가 커지면 알파가 커지기 때문에 알파가 커져도 길이가 길어진다까지 이해해야 된다. 자, 제품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4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근데 추출하는 순간 원래 있던 정보는 모사건이 된다. 그래서 이 모사건의 표준 편차는 모표준 편차라고 해석한다. 선생님이 표본의 표준 편차가 나와도 모표준 편차로 써도 된다라고까지 설명했습니다. 그것도 주의하시고, 이건 표본의 크기다. 평균, 표본 뽑았잖아. 평균 냈어. 이게 바로 뭐야? 표본 평균. 그래서 x바가 160이다. 하나씩 옮겨 적을까? 얘가 4다. 그랬을 때 95%를 추정해라. 95%면 여기가 95인 거지. 실내도 100분의 95, 0.5 딱 나와있지. K는 얼마다? 2다. 그럼 이 실내 구간이 이렇게 나와있다고 나와있으니까 우리 실내 구간 공식을 써보면, 이 공식을 써보면 160 마이너스 K 루트 n분의 4 m 160 플러스 2 곱하기 루트 n분의 4. 자, 요건데 요게 최소값인데 이게 얼마라는 거야? 158이고 요게 최대값인데 얘가 얼마라는 거야? 162라는 얘기지. 요거 두 개 이용해서 n을 이용하는 건데 어차피 문자 한 개지. 문자 한 개인데 식이 두 개니까 오히려 남아도는 상황의 느낌이 들어. 그래서 하나만 열심히 계산하면 되겠다. 간단하지? 네, 이거 됩니다. 자, 848은 힌트를 줄 건데 우리는 절대값 Z가 K 이하일 확률이야. 이걸 좀 바꿔봤자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 그치? 그런데 살짝 변형했지. 0부터로 바꿨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은 이 개념은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이게 신뢰도라는 거야. 이 넓이가 신뢰도라는 거야. 몇 퍼센트야? 95%. 그럼 얘가 100분의 95니까 0.95가 돼야 돼. 이 넓이가 0.95가 돼야 돼. 근데 얘는 좌우 대칭이지. 반 자르면 0.95를 2로 나누면 되지. 0. 얼마야? 475지. 딱 있지. 얘가 K다. K를 0부터로 표현할 수도 있다. 대신에 반땅이다. 나누기 2다. 따라서 K 찾는 건 항상 쉬워. 몇 개 안 써 있어서 뻔해 사실은. K는 약간 저 안에 거의 있을 수밖에 없다. 여러 개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통계가 풀면 풀수록 정말 쉬운 거야. 뻔하니까. 확률은 어때? 경우의 수는 어때? 풀면 풀수록 또 새로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잖아. 테스트를 보면 똑같은 거 나와 풀만 하다가 내가 또 바꾸면 또 어렵지. 여러분들이 좀 저조할 때 내가 똑같은 걸 일부러 더 내. 그거 더 연습하고 넘어가라고. 그 다음에 좀 정답으로 올라가면 또 새로운 거 돼. 약간 이렇게 선생님이 좀 스스로 리듬을 타거든. 여러분 결과를 좀 보면서. 그래서 확률은 진짜 풀면 풀수록 새로운 게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어. 파도 또 나와. 근데 통계는 조금 뻔해. 물론 통계의 최고 난도도 있긴 하지만 많지는 않아. 그렇게 확률에 비하면. 통계는 표현이 어려워서 쉽게 내주는 편이다. 점수 따는 단원이라고 생각해야 돼. 자, 그 정도 도와주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K 값을 0부터 하면 이제 K 어디인지도 헷갈릴까봐 이거 도와주는 거야. 나머지는 방금 문제와 동일합니다. 자, 842. 842입니다. 자, 표준 편차가 5다. 그런데 이게 무슨 표준 편차냐라고 했더니 여기서 225명을 추출한다. 아, 이거 표본을 뽑았지? 따라서 얘는 모사건이 원래 사건은 모사건이고 얘가 표준 편차가 5표준 편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평균이 13점이다. 그러니까 그냥 표준 편차라고 써 있으면 대부분 5표준 편차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야. 지금 이 단원에서는 평균이 13점이다. 이게 X바. 왜? 표본의 평균이니까 X바. 표본의 평균. 1인당 독서량의 평균 M을 신뢰도 99%? 그럼 100분의 99니까 0.99인데 0.99 딱 나와있고 K가 바로 나왔어. 신뢰 구간이 A부터 B까지인데 B 빼기 A 값을 구하시오. 그럼 A 구하고 B 구해서 B에서 A를 빼도 되잖아. 하지만 선생님 이렇게 얘기했다. 그것도 맞지만 공부를 했다면 얘를 선생님이 A라고 부르고 얘를 B라고 만약에 부른다면 신뢰권의 길이는 뭐다? B 빼기 A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었지. 이걸 아는 사람은 A하고 B를 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신뢰권의 길이를 구하는 사람이 되겠지. 여기 조금 더 공부한 사람이 되는 거야. 물론 신뢰권의 길이를 착실하게 구해서 빼도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절약된다. 따라서 공식 바로 들어가서 신뢰권의 길이 이 K 루트 M분의 시그마를 구하시오가 된 거니까 K 어디 있어? 저기 있어. N 어디 있어? 저기 있어. 시그마 어디 있어? 저기 있어. 다 찾아놨으니까 산수만 하면 끝난다. 통계는 외우면 외울수록 그냥 점수가 나오는 단원이 되어간다라는 특징. 뭐 수포자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돼. 수포자가 점점 늘어날까 점점 줄어들까? 고1, 고2, 고3 생각해봐. 어때? 늘어날 것 같아? 줄어들 것 같아? 수포자? 늘어나. 왜? 새로운 단원을 배울 때마다 수학을 조금 싫어하는 아이들이 버티다가 또 어느 단원에서 한 대 맞고 떨어졌잖아. 아예 나이 수학 안 해. 좀 더 버티는데 또 2단원에서 떨어져나. 막 이런 식이야. 통계 쉬운데 외모에서 떨어져나. 그래서 모든 과목이 고3 때까지 학원 열심히 다니고 출석 잘하고 숙제를 착실히 했다면 똑같은 학습 양인데도 불구하고 내신은 살짝 오르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한다. 단 모의고사는 그렇지 않다. 모의고사 최상위권 아이들하고 비교해야 되겠죠. 전국 비교기 때문에 달리는 토끼는 절대 잠을 자지 않는다. 의외로
토끼와 거북이는 현실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다. 물론 달리는 토끼 중에 한 마리 정도는 잘 수 있어. 근데 나머지 토끼들은 다 뛰어다녀. 거북이는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어. 현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거북이가 운동을 해서 토끼처럼 뛰어다니는 시력을 갖춰야 따라잡을 수 있는 거야. 거꾸로. 자,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더 수능에서는 왜 등급이 더 안 나와? 재수생들은 여러분보다 조금 더 필사적이야. 눈물을 흘리면서 공부하는 애들이 꽤 있을 거야. 물론 그것도 10명 중에 한 2명 정도가 그렇고 나머지 8명은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아직도. 그래서 그런 애들이 1등급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재수생들, 그래서 걔네들 때문에 등급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6월 모의고사가 진짜야. 재수생은 3월, 4월 모의고사를 같이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의고사가 다 똑같은 게 아니야. 평가원 알지? 평가원. 수능을 만드는 곳에서 만든 시험지가 평가원인데 그 평가원에서 수능 시험 만드는데 6, 9 수능만 만들어. 3개만. 재수생은 이것만 볼 수 있어. 또는 3월, 4월 본다고 해도 학교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통계에 잡히질 않아. 그래서 등급이 3, 4월보다 내가 6월달에 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워. 재수생이 포함되니까. 그 다음 845번은 똑같고 6번은 오케이. 자, 846번은 등호가 아니라 부등호. 베타 빼기 알파. 이거는 난 A, B 그런 알파벳으로 표현한 것 뿐이야. 똑같아. 그럼 얘가 외웠다 하면, 공부를 했다면 이 K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바로 들어갈 거고 이렇게 식이 바로 들어갈 거야. 그럼 이제 나는 선생님은 항상 통계 같은 경우는 해석보다는 문동말을 먼저 체크하는 편이야. 왜? 단원보다 해석이 덜 필요한 단원이다. 가정은 내가 개념을 외우고 있다는 가정이야. 자, 따라서 이거 계산하는 거야? K 시그마 n 중에 하나 구하는 거겠네? 그럼 하나 구하는 거면 나머지 두 개는 주어져 있겠네요. 단순한 생각이지. 자, K가 어딨나 시그마가 어딨나 봤더니 표준 편차가 있다. 표준 편차가 나오면 대부분 표준 편차가 될 수밖에 없어. 단원의 특성상. 그 다음에 무게 평균임을 신뢰도 99%, 신뢰도 99%, 여기 있네. 100분의 99, K도 여기 나와 있고. 벌써 두 개가 나와 있네. 뭐 구하는 거야? 보나마나 읽지 않아도 n을 구하는 거지. 자, 마지막 표본의 크기,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뻔하네. 해결됐죠. 연산만 남았습니다. 좀 긴 거 해볼까?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나온다고 해도 약간 이런 식이야. 대단히 어렵진 않고 그냥 2번 구하는 거, 2번. 모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기용풀을 따른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모평균 n을 추정했다. 표본의 크기가 9이고 표본 평균이 x1 써있어. 1. 그치? 번호는 뭐야? 하나 더 있다는 얘기야. 적어도 하나 더 있다는 얘기지. 1, 2 하겠다는 거야. 자, 이렇게 1, 2가 보입니다. 얘는 n1 할게. 그리고 얘는 n2라고 할까? n1은 주어져 있고 n2는 안 주어져 있어. 그래서 그걸 n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야. 나는 그냥 편의상 1, 2 할게. 구분짓기 위해서. 95%는 100분의 95 K 1 할게. K 2 개니까. 그 다음에 X2 표본 이용하면 99% K2. 그랬을 때 첫 번째 표본은 A부터 B까지, 두 번째 표본은 모평균이 C부터 D까지라는 범위가 두 개 나와 있다. 그랬을 때 B 빼기 A는 4, D 빼기 C다. 그럼 B 빼기 A가 뭐라 그랬지 아까? B 빼기 A가 실내구간의 길이겠지. A, B가 첫 번째 모평균의 추정이고 얘가 두 번째 모평균의 추정이잖아. 그래서 얘가 첫 번째가 1. 그럼 선생님 시그마도 1인가요? 그렇진 않은 게 요 시그마인 모 사건에서 모 표준 편차니까 모 사건이지. 거기서 표본을 크기를 다르게 2번 뽑은 거니까 같은 모 사건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시그마만 상수 번호가 없다. 같은 모 사건에서 출발했으니까 요 정도가 해석이야. 통계는 는 4 했고 D 빼기 C 이게 C, D니까 D 빼기 C도 실내구간의 길이란 말이지. 그래서 얘도 이 K 루트 M은 시그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그리고 주어져 있는 건 뭐다?
시그마는 문자고 n1이 아까 9라고 주어져 있다. 주어져 있는 건 데이터. 그리고 K1과 K2 내가 아까 구해놨잖아. 2하고 3이라고 구해놨잖아. 그것도 데이터. 여기 2고 여기 3. 그러면 시그마는 똑같으니까 양변 분자니까 약분해도 되잖아. 그럼 2 약분하는 거. 또 2 하나 더 약분해. 여기 2네. 그럼 뭐만 남아 문자는? n2만 남지. 혼나네. 네. 조금 해석하는 건 있었지만 대단한 해석은 아니다. 기계적인 해석 2번이다. 음료의 용량은 표준 편차 12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 카페에서 판매하는 음료의 용량의 평균을 신뢰도 95% 추정할 때 그럼 저 12는 모 표준 편차겠네? 용량의 평균을 95% 추정할 때 여기서 평균은 아직 뽑은 적이 없지. 그렇지? 그냥 진짜 평균이잖아. 그래서 얘는 모평균이 되는 거야. 그래서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야. 항상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야. 95%. 95%면 100분의 95니까 아 K가 2구나. 모평균과 표준평균의 차 어딨어? 오차의 한계 개념. 모평균과 표준평균의 차 빼고 절대가 이게 차잖아. 차가 1mm 이하지. 그렇지? 그러면 차를 얘를 그대로 쓰고 얘가 1 이하가 되게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이게 오차의 한계인데 오차의 한계가 1 이하다. 최대 1 이하. 그러면 적어도 몇 개니까 표본이지. 표본의 개수는 크기라고 부르지. 표본의 크기. 표본의 개수는 표본의 크기. n을 적어도 몇 개 해야 되냐. 적어도라는 얘기는 최소값을 말하는 거야. n의 최소값이 얼마냐. 그럼 시그마와 k가 주어지지 뻔해. 통계니까. 사고력이 제일 덜 들어가는 단원. k 어딨어? 2. 시그마 어딨어? 12. 뻔하네. 너무 뻔하지. 이게 소수점이 있거나 말거나 양변 제곱을 할 때 최대 3자리까지는 예상을 해라. 3자리일 때는 조금 불평하면서 풀고 2자리까지가 제일 많이 나온다. 흔한 거는. 그리고 소수점일 때 그 상태에서 제곱하는 게 힘들면 분수로 곱쳐서 제곱하는 걸 추천한다라고 얘기했지. 예를 들어 2.4면 이렇게 해놓고 양변 제곱하는 걸 추천했지. 그럼 소수도 계산할 만하다. 지금 소수는 아니지만. 자, 진입한별 856번. 모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 집단에서 모 평균 m을 추정하였더니 실내 구간이 A부터 B까지였다. 옳은 것을 골라라. 지금 뭐 나와 있는 정보가 거의 없는 게 다 문자로 내가 평상시에 여기 들어있는 문자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 문제를 보는 것도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숫자가 하나도 없어. 자, 맞는 거 찾으래. 기억력이.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는 뭐야? n. 일정은 뭘 뜻한다? 상수임을 뜻한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야. 고정이라는 뜻이야. 신뢰도를 높게 하면 B 빼기 A 값을 표시한다. B 빼기 A가 뭐라고?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암기를 하고 있어야 편하다. 계속 나오잖아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 교과서에 없는 공식 선생님이 가끔 왜 외우라고 한다? 계속 나옵니다. 모의고사에 특히. 이렇게 빈출이야. 그러면 신뢰구간의 길인데 여기 길인데 신뢰도를 높여. 그 얘기는 알파가 커져. 알파가 신뢰도니까. 그럼 K가 어떻게 돼? 커져. K가 커지면 길이는 커져. 이렇게 간단하게 했었지.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해. 즉 n이 커져. 신뢰도가 일정, 신뢰도는 고정시켰다는 얘기야. 그러면 고정시킨 건 신경 안 써도 돼. 상수라고 생각하면 n만 변하는 거야. n만 크게 해. 얘 n이 커져. 그럼 길이는 이게 지금 길이잖아. 작아진다. 어때? n이 커지면 길이는 작아지지. 분모가 커졌으니까. 나머지는 고정되어 있다. 선생님 이런 얘기 할 수 있어. 신뢰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선생님 K가 일정하잖아요. 근데 시그마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문제에. 안 돼 있는 건 고정됐다고 봐. 우리가 어떤 변화를 줄 때는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야. 변화 준 것만 이야기하는 거야. 언급하지 않으면 상수 취급하는 거야. 사실 문제 위에 표준편사 시그마라 할 때라고 써있긴 해. 그 얘기는 시그마가 고정됐다라고 해석해야 돼. 근데 어쨌든 언급 안 되면 고정이야. 그렇게 판단하는 거야. 자,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를 2배로 늘리면 표본의 크기를 이렇게 2배로 늘렸다는 건 이렇게 됐다는 거지. 2배로 늘렸다. 그러면 또 신뢰본의 길이는 2분의 루트 2배 된다. 자, 그럼 이 녀석의 길이를 구해야 돼. 신뢰본의 길이를. 문자가 두 개인 거야. 얘는 크기가 n이고 얘는 크기가 2n이고. 그리고 길이 구하는 공식은 여기 있어. 그러면 자, 얘가 첫 번째 크기, 얘가 두 번째 크기라고 봐야 돼. 그럼 첫 번째 크기에 설 때 길이는 이거고, 두 번째 크기에서 길이는 이거야. n이 2n으로 바뀐 거야. 나머지는 언급이 안 돼 있어. 물론 얘는 언급이 돼. 신뢰도는 고정돼 있지. 줄 좀 맞춰서 하지. 한국 좀 올라가 있네. 이게 디귿입니다. 알파가 고정돼 있다, K가 고정돼 있다. 그런데 시그마는 언급이 없어? 그러면 상수 똑같이. 그러니까 n만 변한 거야. 나머지 고정돼 있는 거야. 그럼 신뢰본의 길이는 2분의 루트 2배가 된다. 이거 누가 누구의 몇 배 나오면 분모 분자 해석 잘해야 돼. 자, 2배를 늘렸어. 그럼 길이는 2분의 루트 2배가 된다. 그러면 누가 누구의 2분의 루트 2배야? 얘가 얘의 2분의 루트 2배야? 얘가 얘의 2분의 루트 2배야? 이걸 이해를 해야 되거든. 그럼 문맥상 늘리면이니까 나중이 처음에 몇 배? 2분의 루트 2배.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늘리면 그랬습니다. 변화를 주면 그 나중값이 처음값의 2분의 루트 2배가 돼요. 이거 순서 거꾸로 하는 순간 아무리 열심히 계산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아예 오답에서 출발한다고 보면 돼. 그 다음 이거 분수로 고쳐서 이렇게 써야 돼. 어떤 게 분모야? 나중이 분모야, 처음이 분모야? 이거 또 여기서도 막힌 거 같아. 이거 수원에서 연습되어 있어야 돼. 자, 이거 필기해. 쉬운 거를 예를 들잖아. A가 B의 2배. 그러면 의고 가요. 조사를 쓰는 게 포인트야. B분의 A가 중요한 게 아니고 B의가 중요한 거고 A가가 중요한 거야. 은는이 가. 주어가 분자고 분모가 누구 의야. 이거 순서 거꾸로 한다니까. A분의 B라고 해서 틀린 애들 너무 많다니까. 자, 따라서 처음이 분모고 나중이 분자인 거야.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처음이야? 이게 처음 아니야? 그렇지? 그럼 이게 분모. 얘가 분자. 따라서 자, 했고 걔가 2분의 루트 2배. 이렇게 식을 세워야 되는 거야. 이게 맞나 확인하려면. 식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야? 이 K 갖고. 보자. 루트 2n 곱하기 15분의 루트 n 곱하기 시그마. 그럼 또 시그마끼리 약분. 루트 n도 약분되지. 그럼 얼마가 나와? 루트 2분의 1이 나와. 유리가 반대가. 자, 똑같아. 증명됐지? 자, 그리고 번분수 약분할 때 분자끼리 약분 가능하고요. 부모끼리 약분 가능합니다. 요거 알면 좀 편하긴 해. 근데 이거 헷갈릴 것 같으면 서툴 것 같으면 아예 안 씁니다. 모자 하고 나서 나중에 약분하는 걸 추천해. 자, 자기 실력이 밖에 연산합니다. 그래서 증명이 됐다. 이번에도 정보가 없습니다. 다 신뢰본의 길이 이야기만 잔뜩 써 있어. 기억만 도와주면 될 것 같네. 나머지는 똑같네. 알파 1보다 알파 2가
클 때. 여기서 알파는 신뢰도입니다. 모평균 M의 신뢰도 알파 1%의 신뢰 구간, 신뢰도 알파 2%의 신뢰 구간을 포함한다. 자, 요 넓이가 100분의 알파 퍼센트다. 넓이가 이 1번식을 계속 그려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알파가 두 개야, 1, 2. 그러면 1 하나. 그럼 K도 밖에 있지. 알파가 K 값을 결정하는 요소니까. 그럼 알파 2도 그려야 되는데, 알파 2를 그려야 되는데, 알파 2는 지금 누가 더 커? 알파 2가 더 크지. 그럼 알파 2가 더 크다는 얘기는 확률도 어때 더? 크겠지. 확률이 크려면 두 번째 K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 그래 확률이 더 클 거 아니야. 그 얘기는 K1보다 K2가 더 어때야 돼? 커야겠지. 자, 알파 1의 신뢰 구간을 선생님이 안 썼지. 신뢰 구간은 이거지. 신뢰 구간. 2번이 신뢰 구간이지. 여기 신뢰 구간인데 이건 어떻게 생겨서 신뢰 구간은 이것도 내가 그림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 X바가 가운데 있고 M의 범위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X바 빼기 K 루트 M분의 10. 얘가 X바에서 플러스 K 루트 M분의 10. 얘가 주인공이라고 하는데 지금 K1이 커, K2가 커. K2가 더 크지. 그럼 여기서 K1일 때 그림 하나 그린 거야. 그럼 얘가 첫 번째 신뢰 구간이야. 두 번째 신뢰 구간은 20을 그대로 쓰는데 K가 뭘로 바뀌어? K2로 바뀌지. K2로 바뀌면 K 값이 커지니까 신뢰 구간도 더 어때? 커질 수밖에 없지. 얘가 X가 플러스 K2 루트에 있는 15까지. 나머지는 고정되어 있고 X가 고정, N 고정, C가 고정. K1만 K2보다 커. 아니 K1보다 K2가 커. 그러니까 이게 알파 2의 신뢰 구간인 거지. 파란색이 알파 1의 신뢰 구간, 빨간색이 알파 2의 신뢰 구간. 누가 더? 알파 1이 알파 2를 포함하는 아니지. 알파 2가 더 신뢰 구간이 크니까 알파 2가 알파 1을 포함한 거가 돼야지. 단순하게 얘기하면 알파가 커지면 K가 커진다. K가 커진다는 얘기는 넓이도 커지고 좌표도 더 커지는 거지. 자, 그런 이야기였어. 나머지 니은 디귿은 같은 내용이고 이번에도 표본의 크기가 9분의 1배가 되었다. 무슨 뜻이야? before n 애프터 9분의 1 before 애프터 처음 나중 아까 했던 개념이야. 그럼 실내원의 길이는 몇 배가 될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이제 요 책은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고 오늘은 문제 푸시고 수요일날 책 제출이 목표입니다.